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오늘은 ARP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일을 통해서도 질문을 하셨고, 저희 수강생분들도 ARP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ARP 부분을 학습 주제로 정했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ARP의 필요성입니다. 우리가 FTP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FTP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서버, FTP 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세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을 세팅합니까? 만약에 FTP 서버의 포트 번호가 21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포트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포트 번호를 또 세팅을 해줘야지만 될 겁니다. 그러면 저 포트는 TCP 포트인가요? UDP 포트인가요? 어플리케이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컴파일 될 때부터 정해져 있죠. 즉 FTP라고 하는 애는 TCP를 사용한다. 그럼 컴파일해서 TCP 함수를 불러와서 TCP를 사용하도록 먼저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TCP도 사용하고 UDP도 사용한다면 우리가 TCP를 사용할 거냐 UDP를 사용할 거냐 라고 하는 옵션 필드가 프로그램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FTP는 항상 TCP를 사용하기 때문에 TCP를 쓸 거냐 UDP를 쓸 거냐라고 하는 표시는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일단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는 방금 전에 우리가 호스트 부분에 세팅을 했으니까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소스 IP 어드레스는 자신의 IP 어드레스니까 당연히 소스 IP 어드레스도 알고 있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컴파일 될 때부터 TCP를 사용할 건지 UDP를 사용할 건지 또는 둘 다 사용한다면 우리가 선택을 해서 어떠한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알 겁니다. 그리고 포트 번호를 세팅을 했죠. 물론 포트 번호를 세팅하지 않으면 디폴트 21번을 사용하겠지만 포트 번호를 변경했다라고 하면 그 포트 번호를 우리가 수동으로 세팅을 해서 데스티네이션 TCP 포트 번호까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랜카드, 내가 내보내고자 하는 패켓을 내보내고자 하는 랜카드에 맥 어드레스가 있을 테니까 소스 맥 어드레스를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뭐예요? 일단 첫 번째 모르는 내용은 소스 포트를 모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스 포트에 대한 부분을 모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모르는 상태가 되겠죠.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모르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레이어 4의 소스 포트를 어떻게 알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레이어 4에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이 있을 거예요. 뭐 TCP도 있을 거고 UDP도 있을 거고 SPX도 있을 거고 여러 개의 프로토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 나는 TCP를 사용해야지. 그러면 다른 애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나도 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플리케이션이 TCP한테 요청을 합니다. 야, 나 쟤랑 통신해야 되는데 포트 하나만 할당해줘. 그러면 TCP는 그 요청을 받아서 그래? 어느 포트를 할당하는지는 나중에 TCP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5만 번 포트를 할당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TCP는 어플리케이션 1번이 5만 번을 사용한다 라고 자기가 테이블에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TCP 소켓을 만들어서 5만 번 포트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해당 어플리케이션한테 넘겨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TCP한테 요청을 해서 소스 포트를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소스 포트까지 알았으니까 모르는 건 뭐밖에 없어요? 모르는 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밖에 모르네요. 그렇죠? 목적지에 대한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그러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몰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죠. 패킷까지 만들 수 있죠. 레이어 3 헤더 정도까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패킷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에다가 자신의 어플리케이션 헤더를 입힐 겁니다. 같은 어플리케이션끼리 서로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요. 그 정보를 레이어 4한테 내려주게 되겠죠. 물론 TCP한테 내려주겠죠. 그러면 TCP는 소스 포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21번 포트로 접근해달라고 하니까 데스티네이션 포트 알고 있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TCP에 대한 헤더를 입힐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 TCP는 3way 핸드쉐이크를 해야 되니까 처음에 신 패켓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신 패켓이다. 그리고 소스 포트는 5만 번 자기가 할당한 거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21번. 이렇게 해서 레이어 4 헤더를 만든 후에 레이어 3한테 넘겨주게 되겠죠. 그러면 IP가 그것을 받아서 TCP는 TCP하고밖에 통신 못하고 UDP는 UDP하고밖에 통신 못하고 서로 같은 프로토콜끼리만 통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패킷이 넘어가고 나선 IP가 누구한테 던져줘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TCP를 통해서 받았으니까 상대방한테도 TCP로 던져줘야 되겠죠. 그래서 상위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까지 체크를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먼저 소스 IP 어드레스 자기 IP니까 알고 있고,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세팅을 했으니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상위 프로토콜은 TCP한테 받았으니까 TCP한테 던져줘야죠. 상위 프로토콜은 6번이다. 그 6번이라는 게 이제 TCP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패킷까지 완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내가 통신하려고 하는 목적지가 나랑 같은 로컬 네트워크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리모트 네트워크에 있느냐, 이 부분을 IP 쪽에서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9168.1.10에 내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0이에요. 그리고 목적지가 19168.1.20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내 네트워크를 찾아야 되겠죠. 나는 도대체 무슨 네트워크이지? 그래서 먼저 자신의 IP 어드레스하고 서브넷 마스크를 이진수로 쭉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비트, 0비트는 0비트끼리, 1비트는 1비트끼리, 2비트는 2비트끼리 쭉 해서 각각의 32비트까지 있겠죠? 그 32비트까지를 각각 뭐를 해요? AND 연산을 합니다. AND 연산의 특징이 있어요. AND 연산의 특징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AND 연산은 맨 위에 두 줄을 한번 보죠. 0하고 AND 연산을 시키니까 0, 0하고 1하고 AND 연산을 시키니까 0. 즉,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0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의 특징을 한번 보죠. 1하고 0하고 AND 연산을 시키면 0, 1하고 AND 연산을 시키면 1. 즉, 1하고 AND 연산을 시키면은 0은 0이 되고 1은 1이 되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정보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19168.1.10하고 25.25.25.0하고 AND 연산을 시킨다. 그러면 1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0인 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하고 AND 연산을 시키면은 그 값이 그대로 내려오겠죠. 1은 1, 0은 0.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0하고 AND 연산을 시키면 전부 다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AND 연산 시킨 값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내 네트워크를 찾았으면 이제 상대방, 리모트 PC의 네트워크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IP 어드레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진수로 쭉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서브넷 마스크는 알고 있지만 상대방의 서브넷 마스크는 상대방 PC에 세팅되어 있는 거지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서브넷 마스크하고 상대방의 IP 어드레스를 AND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값이 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자신의 IP하고 자신의 서브넷 마스크를 AND 연산시킨 값하고 상대방 리모트 PC의 데스티네이션이겠죠. 데스티네이션의 IP 어드레스하고 서브넷 마스크, 자신의 서브넷 마스크를 AND 연산시킨 값이 동일하면, 얘네들이 동일하면 아하, 얘는 우리 네트워크에 있구나 라고 해서 로컬 네트워크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값이 다르면 아하, 나하고는 다른 네트워크에 있네 라고 해서 상의하게 되면은 리모트 네트워크에 있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러면 동일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리모트 네트워크인지 이것을 찾는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제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패킷까지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2 헤더를 만들어야 되죠. 소스 맥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그리고 레이어 2에서도 마찬가지로 IP는 IP끼리밖에 통신을 못하니까 내가 IP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야, 얘 IP한테 던져줘 라고 해서 상위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가 세팅이 돼야지만 될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3 프로토콜은 0x0800이야. 이게 IP를 의미하거든요. 자기가 IP한테 받았으니까 일단은 0x0800 그래야지
리모트 PC도 받아서 이던시 받겠죠? 그래서 걔를 IP한테 던져주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소스 맥을 세팅을 하고 자신의 맥이니까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맥을 세팅하려고 하는데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정보를 아직 모르고 있죠. 그러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세팅하지 못하면 패켓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프레임을 만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ARP라고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ARP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IP, 이더넷 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레이어 3 어드레스하고 레이어 2 어드레스에 대한 맵을 관리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IP하고 만약에 맥 어드레스라고 하면 어떤 IP 어드레스는 어떤 맥이다. 어떤 IP 어드레스는 어떤 맥이다. 이 정보를 내가 한 번이라도 통신하는 적이 있으면 그거를 테이블로 유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테이블이 너무 비대해져서 쓸데없는 정보까지 계속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에이징 타임이 있어서 일정한 시간 동안 통신하지 않으면 ARP 테이블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ARP 프로토콜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요청을 할 때 다른 네트워크냐 아니면 같은 네트워크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해당 맥 어드레스가 뭐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19168 뭐 10.1이 맥 어드레스가 뭐야? 또는 10.1.1.11이 맥 어드레스가 뭐야? 이 부분을 요청을 할 때 동일 네트워크이면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내가 ARP를 던져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ARP를 요청합니다. 맥 어드레스를 요청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네트워크예요. 다른 네트워크이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외부로 날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맥 어드레스를 누구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 돼요?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로 판단이 된 경우는 데스티네이션 IP에 대해서 맥 어드레스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ARP한테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맥 어드레스가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ARP는 자신의 테이블에서 해당 IP에 대한 맥 어드레스가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자, 지금은 레이어 3 부분을 보면 10.1.1.10하고 10.1.1.10이라고 통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이 같은 네트워크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마침 ARP 테이블 정보를 봤더니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10.1.1.10에 대해서 ARP 테이블에 맥 어드레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바로 맥 어드레스를 알려줘서 프레임을 완성시킨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시킬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청한 정보를 봤더니 내 테이블에 해당 IP에 대한 맥 어드레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ARP는 야 잠깐 기다려. 내가 알아가지고 그 정보를 너한테 알려줄게 해서 ARP가 자신의 로컬 네트워크망으로 뭘 뿌려요? ARP 리퀘스트를 뿌립니다. 야 혹시 10.1.1.10이라고 하는 IP 어드레스 가진 애 있냐? 나는 걔 맥 어드레스가 알고 싶어 라고 요청을 하는 게 ARP 리퀘스트예요. 그럼 다른 애들은 그 정보를 받아서 요청한 IP가 내가 아니네? 그럼 다 드랍시키는 거고 10.1.1.12인 애가 있으면 그 정보를 받아서 야 내 맥 어드레스는 뭐야? 라고 알려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 리플라이 정보를 받은 후에 그 정보를 테이블에 먼저 등록하고 그러면 이제 맥 어드레스를 알아냈으니까 그 정보를 알려줘서 프레임을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송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ARP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데이터는 전송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ARP 패켓의 포맷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2 헤더 다음에 IP 헤더가 없이 그냥 ARP가 나오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ARP라고 하는 애는 동일 네트워크에서 걔를 찾기 위한 거기 때문에 IP 헤더가 있을 필요가 없죠. IP 헤더는 멀리 떨어진 리모트하고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라우팅이 돼서 넘어가야 되지만 지금은 동일 네트워크에서 찾는 거예요. 로컬 네트워크이면 ARP를 그냥 뿌려서 데스티네이션 찾게 되는 거고 리모트 네트워크이면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정보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디폴트 게이트웨이도 어차피 동일 네트워크에 있죠. 그래서 ARP는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이어 3의 IP 헤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이어 2 헤더는 있죠. 레이어 2 헤더의 데스티네이션 부분을 보죠. 소스는 내 맥 어드레스니까 소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이 부분을 보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브로드캐스트일 때가 있고 유니캐스트일 때가 있습니다. ARP 리퀘스트는 내가 해당 IP의 맥 어드레스가 뭔지 몰라서 뿌리는 거니까 전체한테 다 뿌려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로드캐스트입니다. 그런데 유니캐스트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오늘 동영상 강의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ARP 리플라이가 있습니다. ARP 리플라이는 모든 애한테 다 알려줄 필요가 없죠. 요청한 애한테만 내가 보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니캐스트입니다. 그런데 걔가 브로드캐스트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강의인 그라티니어스 ARP를 배우실 때 그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은 ARP 리퀘스트는 브로드캐스트, 그게 일반적이니까. 그 다음에 ARP 리플라이는 유니캐스트. 일단은 그렇게 학습을 하시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 얘네들이 바뀔 수 있는지 그거는 추후에 그냥 덤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위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타입이 있죠. 아까 전에 IP 같은 경우는 0x0800이었죠. 그럼 그 다음이 ARP라는 걸 알려줘야 상대방도 받아서 ARP한테 던져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RP에 대한 타입 번호가 있는데 걔가 0x080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레이어 2 헤더까지 봤으면 ARP 데이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ARP 데이터 내용을 보면 처음에 2바이트가 하드웨어 타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네요. 얘는 우리가 DHCP를 할 때 한번 확인을 했죠. 레이어 2의 프로토콜에 대해서 타입 번호가 있다 그랬죠. 그 타입 번호 그대로 ARP에서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ARP에서 정의한 걸 DHCP에서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더넷인 경우는 1이라고 세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프로토콜 타입 있죠. 이 프로토콜 타입은 레이어 2 헤더에 있는 타입, 상위 프로토콜에 대한 타입 번호 있죠. 그 타입 번호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IP라고 하면 0x0800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하드웨어 타입하고 프로토콜 타입을 한 번에 이해하시는 쉬운 방법은 레이어 3하고 레이어 2하고 주소의 맵을 가지는 게 ARP라고 그랬죠. 그러면 레이어 2는 프로토콜이 뭐고 레이어 3는 프로토콜이 뭐야? 이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하드웨어 타입하고 프로토콜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 2 프로토콜마다 주소 체계가 다 다를 수가 있죠. 뭐 우리야 이더넷에 익숙하지만. 그래서 하드웨어 어드레스, 레이어 2 어드레스의 길이는 도대체 몇 바이트냐? 그리고 레이어 3의 주소의 길이는 도대체 몇 바이트냐? 이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다음에 나오는 게 레이어 2와 레이어 3 어드레스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더넷 같은 경우는 6바이트로 되어 있고 IP 같은 경우는 4바이트로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 바이트 단위로 표시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어드레스가 이더넷인 경우는 6이다. 그래서 00000110이다 라고 표시가 되고 레이어 3의 IP 같은 경우는 4바이트죠. 그렇기 때문에 4다 라고 해서 0000010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오퍼레이션 코드라고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션 코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1번, 2번만 알고 있는데 일단 그 값은 되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학습을 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학습하는 내용은 1번하고 2번, 리퀘스트하고 리플라이만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필요 기술이 나오는 경우에 그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스 하드웨어 어드레스, 소스 프로토콜 어드레스 또는 샌더 하드웨어 어드레스, 샌더 프로토콜 어드레스, 샌더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즉 ARP 리퀘스트를 던지든 ARP 리플라이를 던지든 보낸 애, 해당 ARP 패켓을 보낸 애의 레이어 2 어드레스하고 레이어 3 어드레스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샌더의 레이어 2 어드레스, 샌더의 레이어 3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돼요. 다음에 나오는 것이 타겟의 하드웨어 어드레스, 타겟의 프로토콜 어드레스. 이 부분은 그냥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샌더가 아니면 이번엔 데스티네이션이겠죠. 목적지. 이 목적지 가진 장비의
레이어 2 어드레스, 레이어 3 어드레스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의 양을 보면 레이어 2 헤더가 18바이트, 그 다음에 이더넷하고 IP인 경우는 ARP의 데이터가 28바이트. 다른 프로토콜은 다를 수 있겠죠. 밑에 주소의 길이에 따라서 저 내용은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이더넷하고 IP라고 하면은 28바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프레임의 최소 사이즈가 64바이트니까 64바이트는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64바이트가 안 되는 경우는 패딩을 붙여서 패딩 18바이트가 붙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64바이트를 만듭니다. 저 패딩은 0101로 세팅하는 패딩도 있고 0000으로 세팅하는 패딩도 있는데 0000으로 패딩이 됩니다. 자, 이게 ARP 패켓의 포맷이고요. 그럼 이제 ARP 동작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로컬 PC가 있고 리모트 PC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리모트 PC하고 통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ARP 테이블한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맥 어드레스가 있으면 걔를 그냥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ARP 테이블에 맥 어드레스가 없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ARP 리퀘스트 패켓을 만들겠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로. 도대체 걔 맥 어드레스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맥 어드레스 세팅해서 던진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로 ARP 리퀘스트 패켓을 전달합니다. 그럼 모든 애들이 다 받아볼 거예요. 모든 애들이 다 받아보고 나서 상위 프로토콜이 0x0806이네? 그러면 ARP한테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ARP한테 전달을 시켜주게 되겠죠. 그러면 ARP 프로토콜은 그 정보를 받아서 타겟의 IP 어드레스가 난가?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2는 브로드캐스트면 안에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샌더의 레이어 2 어드레스는 로컬 PC에 맥 어드레스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샌더의 레이어 3 어드레스는 당연히 로컬 PC에 IP 어드레스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내가 뭐를 몰라서 타겟의 맥 어드레스를 몰라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겟의 레이어 2 어드레스는 빈 상태로 보내야 될 겁니다. 그 빈 상태가 그냥 00000으로 세팅해서 보내요. 그리고 타겟의 IP 어드레스를 내가 알고자 하는 장비의 IP 어드레스로 세팅을 해서 전달을 시켜주게 되죠. 그러면 저 맨 마지막에 있는 타겟 레이어 3 IP 어드레스를 ARP 프로토콜이 확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건가? 그런데 봤더니 내 주소가 맞아요. 내 주소가 맞으면 일단 샌더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ARP 테이블에 먼저 등록을 합니다. 왜? 자기도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니까. 그래서 샌더를 먼저 ARP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ARP 리플라이 패켓을 만들겠죠. 그런데 만약에 타겟 정보를 봤더니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드랍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따라서 ARP 리퀘스트 패켓은 브로드캐스트로 날아가니까 전체망으로 다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브로드캐스트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 게 아니지만 샌더의 정보를 일단은 등록을 시키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건 시스템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이 제조사에게 물어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단 내게 맞아요. 그래서 ARP 리플라이 패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ARP 리플라이 패켓을 전달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리모트 컴퓨터 입장에서는 누가 나한테 요청했는지를 알죠? 거기 레이어 2 헤더를 봐도 소스 맥 어드레스를 갖고 누군지 알 수가 있을 거고 샌더의 정보를 가지고도 누군지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ARP 리플라이 패켓을 던질 때는 브로드캐스트로 또 던지게 되면 너무 많은 브로드캐스트가 발생하게 되니까 요청한 애한테만 던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니캐스트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샌더하고 타겟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겠죠. 왜? 리모트 PC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로컬 PC는 리모트 PC의 맥 어드레스를 몰라서 000으로 보냈지만 리모트 PC는 로컬 PC의 정보를 받아서 걔 정보를 ARP 테이블에 이미 등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더의 레이어 2, 레이어 3, 타겟의 레이어 2, 레이어 3 이 필드를 전부 세팅을 해서 전송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로컬 PC도 리모트 컴퓨터에 대한 정보를 테이블에 등록을 해서 프레임을 완성시킨 다음에 전송을 시켜주게 되겠죠. 이게 ARP의 전체적인 동작 원리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ARP 폴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RP 폴링은 필수는 아니에요. 시스템마다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폴링은 뭐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ARP하고 동일한 규칙으로 패킷이 왔다 갔다 합니다. 리퀘스트 던지고 리플라이 던지고, 그 다음에 에이징 타임이 있는데 ARP 리플라이 패킷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리프레시를 시켜줘야 되겠죠. 에이징 타임이나 이런 것들 다시 초기 상태로 만들어 줘야지만 될 겁니다. 그런데 폴링을 이네이블 시키면 이 폴링을 하기 위한 ARP 리퀘스트 패킷이 달라져요. 리플라이는 똑같은데 리퀘스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통신하던 애하고 에이징 타임이 끝나서, ARP 에이징 타임이 끝나서 만약에 ARP 정보가 사라져버리면, 그럼 다시 브로드캐스트를 던져서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발생시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랑 지금 막 통신하고 있는 애라면 ARP를 계속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유니캐스트로 던집니다. 그리고 이미 샌더가 타겟에 대한 정보를 서로 다 알고 있으니까 레이어 2 헤더도 유니캐스트로 던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샌더의 레이어 2, 3, 타겟의 레이어 2, 3, 그 주소를 전부 다 세팅을 해서 전달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통신하고 있는 애라면 뒤에 에이징 타임을 리프레시 시켜서 브로드캐스트 패킷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게 폴링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리퀘스트 패킷은 일반적으로 브로드캐스트로 날아가지만 유니캐스트로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부분이 폴링을 할 때 그렇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라이 패킷이 브로드캐스트로 날아가는 경우는 그라튜니어스 ARP라고 하는 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계속 뭘 할 때마다 ARP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린 상태에서 ARP 하니까 ARP는 기본인데 나만 모르나? 이러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ARP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이유가 그거겠죠. 오늘부터는 이제 ARP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아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데 좀 많이 편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